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인 매출 전표 심화 학습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메인 매출 전표가 응용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매출 전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 회사 지금 3402로 회사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3402 이렇게 해서 바꿔서 이렇게 옥산테크로 확인한 다음에, 자, 여기 문제 3번에 메인 매출 전표를 해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하는 건데, 자, 여기 첫 번째 8월 7일 08월 071로 날짜를 찍어 놓고 생산부서에서 회식을 하고 회식을 했대요. 법인카드로 결제하자마자 바로 보통예금에서 인출됐다. 그러니까 보통예금에서 이제 바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보통예금으로 분개하면 돼요. 근데 이거 BC카드로 결제했죠? BC카드로 결제를 했고, BC카드로 결제했고, 이제 보통예금이 나갔으니까 이제 분개할 때 혼합으로 해서 하면 되고, 일단은 원 카드로 결제했고, 여기 보니까, 가맹점이 동보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집에서 회식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카드는 이제 BC 카드지만, 자, 요거는 뭐 실제로 뭐 카드가 뭐 될 이유는 없어요. 바로 보통 예금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회식을 하면 음식을 산 거니까 이쪽 카과죠. 여기 카과 57번 카과. 그리고 품목은 회식. 그리고 이제 공급가액은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동 분리됩니다. 여기 33만원. 그래서 여기 33만원을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30만원과 3만원 분리되고, 거래처는 동보성.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는 뭐 체크해, 그냥 해주세요. 이거는 분개 때문에 여기 해주는데 이렇게 해주고, 분개는 이제 혼합으로 해주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보통예금이 나갔으니까 회식비는 이제 복리, 후생비, 생산부서니까 500번대, 그리고 대변은 이제 보통예금이니까 103번. 자, 여기에 만약에 이제 보통예금에 나갔단 말이 없으면 요게 이제 BC카드로 됐기 때문에 요거 이제 미지급금으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선택을 혼합을 안 하고 카드를 선택하면, 요 분개를 선택하면 미지급금으로 자동 분개됩니다. 여기는 혼합으로 하는 이유가 카드로 결제했지만 카드 대금 뭐 나중에 고지서 날라올 일이 없죠. 바로 보통예금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혼합을 하고 이렇게 보통예금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고, 요거는 혼합으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이렇게 문제마다 조금씩 다 응용되는 게 있어요. 10월 1일 날 천안 1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가액 5천만원, 감가승강두개 4천만원을 440만원 부가세 포함에 매각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게 아니라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매각 대금은 전액 자기압수비로 받다. 현금으로 받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10월 1일 날, 자, 여기서 보니까 그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거는 이제 요 기계를 팔았죠. 이 옥산테크가 천안 1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쓰던 옥산테크 회사 천안 1공장에서 쓰던 기계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으니까 여기 이제 현과 22번 현과로 해주고, 품목은 이제 기계고, 여기 공급가액은 요걸 조심해야 돼요. 여기 지금 440이죠. 우리가 카과 현과 건별은 요 부가세 포함한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동 분리가 되죠. 그래서 440을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분리됩니다. 400하고 40 부가세 포함이라고 그랬으니까 44 이렇게 똑같은 숫자 투땡으로 나가면 뒤에 게 부가세예요. 자, 그리고 거래처가 누구한테 팔았냐면 재생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분개는 이제 혼합으로 해줘야 됩니다. 현금으로 받았다고 현금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요
취득원가하고 감가상각 두 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번 혼합으로 해주고 제품 매출이 아니고 기계장치. 자, 문제가 좀 이렇게 응용이 됐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5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감가상각 두 개가 206번이 아니라 207번입니다. 그 다음 코드. 그래서 4천만 원 이렇게 찍어주고 또 차변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얼마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현금으로 받은 게 1040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440 요거 합친 금액 공급가액과 부가세. 그러니까 440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440으로 고쳐줘야 돼요. 이런 점을 좀 조심하세요. 이거는 앞에서도 해봤지만 이렇게 받은 돈만 분개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많습니까? 대변이 많죠? 나간 게 더 많고 돈을 적게 받았으니까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그 다음에 10월 11일 날 희망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자, 여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죠. 판매하고 그러면 여기 매출입니다. 11번 과세. 그리고 세금계산서 그 매출할 경우는 세금계산서가 나오면 무조건 과세 11번 과세로 해야 돼요. 세금계산서가 키포인트죠. 이렇게 매출할 때는 과세밖에 없는데 매입할 때는 부가세 공제받는 과세도 있고 업무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업무에 관련 없는 거는 불공제. 그래서 불공을 선택해 줘야 돼요.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과세하고 불공을 구분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지만 매출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무조건 과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11번 과세. 그래서 여기 제품을 팔았죠. A 제품이라고 여기 지금 A 제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채점사항은 아닌데 실무에서는 해줘야 돼요.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 그럼 여기 수량 단가 나왔죠. 여기 밑에 보니까 여기 수량 단가가 나왔어요. 그럼 나온 건 써주면 돼요. 100개. 자세하게 입력을 하는 게 맞아요. 5만원. 그럼 공급가액과 부가세 자동으로 나오죠. 자, 누구한테 팔았어요? 지금 이 회사가 옥산테 건데 상대방이 희망상사죠. 그래서 여기다가 희망상사.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요. 분계는 여기 보시면 현금 받았고 외상으로 했죠. 자, 여기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현금으로 받은 거고 요거는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혼합으로 해줘야 되겠죠. 3번 혼합. 그럼 제품 매출이고 차변은 현금 받은 거 101번 현금으로 하고 얼마 해주냐면 350만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외상 매수금은 108번 외상 매출금 200만원. 그러면 여기 550만원 550만원 차대변 맞죠? 네,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10월 30일 날짜는 정확히 입력해야 됩니다. 다음은 구매한 원재료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한 후 발급받은 수정세금계산서이다. 자, 원재료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하고 이제 마이너스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로 돼 있죠. 매입했다가 불량품이 있어가지고 반품한 거예요. 그래서 수정세금의 수치와 동시에 원재료 및 외상 매입금과 상기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지금 외상이라고 돼 있죠. 외상으로 매입했던 건데 그럼 뭐 반품을 우리가 했으니까 외상값 이제 그만큼 안 갚아도 되죠. 그러니까 외상값 줄여야죠. 이거는 매입했던 거니까 여기 51번 과세 51번 과세를 찍어줘야 돼요. 매입과세. 품목은 여기 지금 원재료죠. 철강 원재료. 그래서 이거는 뭐 실무에서는 다 찍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자격증 시험 볼 때 원채점사항은 아니에요. 수량은 마이너스 100개. 그래서 단가는 3만원. 그러면
마이너스 330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거래처는 이제 한강이죠. 우리 회사는 옥산테 거고 이게 한강이에요. 거래처 한강한테 샀던 거죠. 한강 해주고 전자세금연수 1번 요 분계는 여기 보니까 외상이죠. 2번 외상. 그러면 원재료 사고 외상 매입금이 전부 다 마이너스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거래처 고칠 것도 없고 한강하고 거래고 여기 외상 미수금하고 상계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이걸 수정세금계산서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0월 11일 날 11월 10일 날 11월 10일 날 자, 남서울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부가세 포함 전자세금연수를 받았다. 동일자의 매입대금 11월 1일에 지급한 선급금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기입할 것. 이게 매입하고 세금연수를 받았대요. 원재료 매입했대요. 그럼 이쪽에 51번 과세죠. 그리고 품목은 이제 원재료. 자, 요 문제의 특징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나왔죠. 부가세 별도가 아니라 부가세 포함된 금액 나오면 이걸 나누기 1.1을 해야 돼요. 이거 나누기 1.1을 하니까 1200만원이 공급가액이고 120만원이 부가세예요. 그래서 이게 합치니까 1320이겠죠. 그럼 나누기 1.1을 해서 우리가 공급가액을 구해야 돼요. 120만원 1200만원 그리고 부가세는 120만원 이렇게. 요거는 자동 분리가 안 됩니다. 여기 과세로 했기 때문에. 거래처는 남서울.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란 말이 여기 있죠. 전자. 요새는 다 전자로 나오죠. 1번요. 전자. 그리고 분계는 뭐라 그랬어요? 이미 지급한 선급금 100만원을 제외한 이건 혼합으로 해줘야 돼요. 원재료하고 대변은 선급금이고 남서울한테 계약금 줬던 100만원. 이게 만약에 금액이 안 주어졌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반 전표에 가서 여기 11월 1일을 조회해보면 나와요. 한번 조회해볼까요? 11월 1일이야. 11월 01일 날. 여기 계약금 10만원. 이거 문제 백데이터가 좀 잘못됐네요. 요거 지금 100만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요것도 100만원. 요 백데이터 입력을 좀 잘못해 놓은 것 같네요. 출제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 볼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주어졌으니까 안 보지만 이런 것까지도 백데이터는 맞게 만들어 놨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00만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약금을 이렇게 100만원을 이렇게 제하고 나머지는 방금 전 거 일반 예배 백데이터가 원래 기존 문제 출제를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금액이 주어졌으니까 보통 그 일반 전배 확인 안 하고 이것만 보고 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겠죠. 그럼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인출했다. 그럼 103번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보통예금에서 이제 인출이 돼서 계좌 이체한 거니까 보통예금 나간 거 감소된 걸로 해주면 되죠. 뭐 특별한 건 없고. 자, 그 다음에 11월 19일이 좀 중요한 겁니다. 자, 이 11월 19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가 여기 설명을 드렸지만 매출 시 외화 환율은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합니다. 또는 제정 환율이나 달러하고의 환율 기준 환율로 하거나 그 밖의 나라하고 한 그런 환율로 계산하지만 즉 선적일의 환율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 이거 원화로 환가했으면 완전히 끝난 거죠. 원화로 환가했으면 끝난 거예요. 원화로 환가했다는 얘기가 한국 돈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달러요 환율이 선적이래. 환율이 됐든 뭐의 환율이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계약금 받았을 당시 환율로다가 한국 돈으로 바꿨기 때문에 요걸 매출액에다가 더해야 돼. 요걸 매출로 하고 이걸 매출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좀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 문제는 그거하고 다른 이유가 여기에 보니까 그 지금 계약금이 입금이 됐는데 외화 보통예금에서 그냥 외화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한국 돈으로 환가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이거는 무시하고 200만 엔이니까 그냥 요 환율 있죠? 요 환율. 그러니까 그냥 이제 달러면 달러에 이건 엔화면 엔화. 이거로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그냥 통틀어서 지금 여기 200만 엔이잖아요. 그럼 200만 엔 곱하기 1100원. 그러니까 나누기 100. 그러니까 100분의 1100. 그러니까 이거 잘라버리면 11원이에요. 11원. 그러니까 유형의 이거 직접 수출이니까 여기 16번 수출하고 품목은 이제 제품이라고 하고 제품 파는 거니까 공급가액을 뭐 이게 한국 돈으로 환산했으면 그 여기 지금 10만엔을 그 이렇게 100분의 1050으로 해서 그 금액하고 요 190만엔을 1100으로 해서 그 금액을 더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이거는 그냥 외화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요거 지금 200만 엔이니까 그냥 요 선적일의 환율로 계산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2200만원. 그러니까 요거 이제 공두개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요거 100분의 1100이니까 여기에 11원을 여기다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합친 200만원에다가.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냐면 미즈노 상사. 그리고 이제 여기 영세율 구분은 여기 직접 수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혼합으로 해줘서 제품 매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 이제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는 그냥 요거 환율 요 당시 환율로 그냥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 당시 환율이니까 요걸로 해주고, 그러면 요거 100분의 1050 곱하기 10만 엔 곱하니까 요게 105만 5천원 나와요. 105만 5천원 해주고 105만 5천원 여기다가 105만 5천원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차변은 그냥 외상 매출금으로 해버리면 돼요. 아니면 요 환율 차이를 외환차 손으로 해주면 되죠. 외환차 손으로. 왜냐면 요때 그 계약금을 요때 1055원일 때 계약금 받았는데 이제 여기 1100원이니까 그 환율이 좀 올라서 우리가 좀 이득 볼 건데 약간 손해봤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약금은 이제 요 환율로 하고 사실 형식적이에요. 이거 하는 거는. 왜냐면 이제 외화로 보유니까 이 환율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이 당시에 그냥 여기 한국 돈으로 바꾸면 2200만원 돈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외상 매출금으로 나머지를 해주세요. 합쳐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2200만원. 요 금액은 외화로 보유하고 있을 때, 둘 다 외화로 보유하고 있을 때는 그냥 선적일에 환율로 해가지고 그냥 200만엔을 다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2200만원, 그 다음에 계약금은 요 당시 환율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렇게 끝났고, 이제 다음 단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회사를 또 바꿔요. 3403. 자, 소단 패션. 그럼 이제 바꾼 다음에 문제 3번에 메인 매출 전표를 해보겠습니다. 자, 8월 3일 날 메인 매출 전표 이제 열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를 열은 다음에 날짜는 이제 08월 031. 새로 출시한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판매부서에서 광고 대행사인 블루의 홍보물을 제작을 의뢰하여 배포하고 전자세금견서를 발급받았다. 그럼 이거는 발급받은 거니까 이쪽이죠. 이거는 제품 홍보니까 업무하고 관련이 있죠. 회사 영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는 51번 과세를 해줘야 돼요.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해당 대금 110만원, 부가세 포함은 8월 30일 지급하기로 했다. 미지급금이죠. 그래서 이거는 홍보라고 그냥 간단히 쓰고 안 적어도 돼요. 이거 시험 볼 때는 채점사항은 아니니까. 부가세 포함인데 여기 과세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기 1.1을 하면 돼요. 그럼 100만원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거 땡땡 똑같은 숫자가 두 개가 나가면 뒤에 게 부가세예요. 그래서 이제 공급가액은 100만원이고 부가세는 10만원이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블루가 되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요. 분계는 혼합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라 광고 선전비 800번대. 그리고 대변은 나중에 주는 거죠. 8월 3일인데 미지급금이니까 253번 미지급금. 자, 요거는 아주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월 10일 거. 삼성상해의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전자세금에서 발급하였다. 제품 팔았으니까 11번 과세네요. 딱 이거 읽어보면 세금계산 나왔고 제품 판매했다. 그러면 무조건 11번이에요. 찍어놓고 대금은 7월 30일 보통예금으로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삼성상해가 발행한 약속보험을 수취했다. 지금 삼성상해한테 팔았으니까 이 받으러옴도 삼성상해로 거래처를 입력이 이제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계약금이 1100만원이 있고 나머지 어음이 있어요. 요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7월 30일 보통예금으로 수령한 계약금하고 구태여 일반 전표에 가서 요거 열어가지고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현금 1100. 근데 요거 이제 복잡하게 수표도 금액이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외상도 들어가고 복잡할 때는 조회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품목은 이제 여기 뭐냐면 뭘 팔았어요? 전자부품을 팔았죠? 전자부품. 자, 수량 나와 있죠? 수량이 10개. 수량이 10개 나와 있고 단가가 500만원. 그러면 이제 5천만원이 되고 부가세 500 되고 거래처는 삼성한테 팔았죠. 지금 여기가 소담 패션이에요. 자,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죠. 1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혼합이에요. 왜냐면 계약금 받은 게 있었으니까. 그럼 차변에 선수금이 없어져야 돼요. 받은 거 그 먼저 퉁쳐야죠. 자, 얼마입니까? 선수금이 여기 지금 1100이라고 되어 있죠. 미리 받은 거 1100. 그리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다. 차변 110번 받으러. 삼성상해가 발행한 거니까 맞죠. 만약에 삼성상해가 가지고 있던 뭐 한국상해가 발행했다. 그러면 이걸 한국상해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월 10일 날 선적 완료한 미국의 소재법인 이 회사에 11월 2일 만원의 직수출하기로 계약한 것이며 수출 대금은 차후에 받기로 했다는 게 외상으로 한다 이 말이죠. 제품이고 계약일 시점의 환율은 1210원이며 선적일의 환율은 1250원이다. 자, 여기는 항상 우리가 제품을 직수출할 때는 선적일의 환율이에요. 선적일의 환율. 배에다가 실는 순간 이건 아주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16번 수출 그리고 제품 선적일의 환율 1250원 곱하기 10,000달러. 그러면 요거는 금액이 1250만원. 계약일의 환율 요거는 필요 없어요. 요거는 선적일의 환율입니다. 거래처는 이베이. 이베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세열 구보는 직수출이니까 1번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계는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이건 간단하게 그냥 2번 외상해주면
제품 매출,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분계가 2배2로 거래처가 되고 간단히 끝납니다. 이거 외상 같은 경우 거래처를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아주 편하죠. 여기서 거래처 입력해 놓으면. 그 다음에 11월 20일 날 이 매입 매출 전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과세 유형 구분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 이 매입 매출 전표가 전산회계 1급에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서 이 점수를 잘 맞아야 됩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자, 격리부 업무용 도서를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서령 문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다. 도서를 샀죠? 도서를 샀는데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요. 이 도서가 여기서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이 문고 책이 면세입니까? 과세입니까? 면세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현과만 해봤단 말이에요. 현과만. 61번만. 근데 이거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지만 이 산 게 도서는 면세입니다. 면세. 그러면 여기 62번 현면을 선택해야 돼요. 바로 이게 응용된 문제입니다. 품목은 도서 그리고 공급가액은 여기 현면 뭐 10만원 이건 부가세가 없잖아요. 여기 부가세 없으니까 현면으로 해서 그냥 10만원 부가세 없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누구한테 샀어요? 서령문구라 그랬죠? 서령문구 반드시 여기 적어줘야 돼요. 그 분계는 1번 현금. 그럼 이거 원재료가 아니죠? 뭐라고 적어야 돼요? 도서 인쇄비. 근데 이거는 격리부 거니까 본사죠? 그래서 800번대 도서 인쇄비.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기 현면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이 과세 유형 선택이 바로 매입 매출 전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야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면세는 부가세 신고서에 그 위에 과표명세 탭에 거기에 나타납니다. 이건 부가세가 없고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 자체에는 없고 그 위에 과세표준 명세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30일 날 그런 건 이제 세무 2급에 가서 공부하게 되니까 지금은 뭐 그런 거 볼 필요는 없고 이제 물론 조회할 때는 그거 볼 수 있어요. 면세 그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볼 때는요. 그런 조회 이제 공부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날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벌써 내국 신용장 구매약 인서 2가 나오면 로컬 일시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 이게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를 매입하고 이거 원재료 샀구나. 그럼 이쪽의 영세 매출 영세가 아니고 매입 영세입니다. 그럼 52번 영세. 품목은 원자재. 원자재니까 원재료죠. 자, 여기에 공급가액 1000만원. 1000만원. 이거 역시 수출용이니까 부가세는 없어요. 거래처 현우로부터 샀고, 그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요거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영세. 내국신용장도 영세. 자, 전자 1번요. 그 다음에 전액 약소금을 발행해 줬대요. 그럼 혼합으로 하고 원재료 필요한 원자재를 샀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변에는 어음을 발행했어요. 만기가 12월 31일 다음 달 말이에요. 보통 어음은 3개월 이내로 발행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급어음이죠. 그럼 252번 지급어음 현우한테 줄 거로 발행했죠. 이렇게 영세인데 요거 영세인데 바로 이건 매입 영세다. 이쪽 영세다 하는 거. 매출 영세가 아니고 원자재는 이제 우리가 산 거니까 매입 영세. 그 다음에 이제 12월 7일 날, 자, 요것도 또 응용된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에서도 이런 거 해봤었죠.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당사가 생산한 제품 원가 35만원, 시가 50만원이며 부가세는 제외된 금액이다. 부가세 별도란 얘기예요. 매출 거래처 직원 선물용으로 사용하였다. 이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분기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선물용으로 사용했다 그랬죠.
자, 이거는 간주 공급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물건을 매입했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했을 때는 불공이라는 거, 업무에 관련 없는 건 불공이지만,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거래처한테 준 거예요. 원래 이거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간주 공급이라 해서 이건 니네 선물로 줬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가세 10% 내라. 이 50만 원의 10%의 부가세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간주 공급, 자계사패,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요거는 14번 건별로 분개해야 돼요. 품목은 여기에 이제 이제 선물용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거래처 이제 접대를 했다. 접대 선물용 뭐 이렇게 해서 제품 뭐 이렇게 그냥 내용을 알게끔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기에 적을 때 이걸 조심해야 돼요. 시가가 50만 원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55만 원. 시가가 여기는 이제 건별일 때는 시가 50이니까 여기 10% 부가세니까 이렇게 이제 50만 원 입력하면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50만 원, 55만 원을 입력해야 자동 분리돼요. 그리고 이거 5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쳐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거래처는 없죠. 거래처는 없고 분계는 이제 여기서 분계가 이제 혼합으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품 매출이 아니고 이거는 제품이 나갑니다. 대변에 제품이 나가야 돼요. 제품이 나가고 원가가 지금 얼마짜리냐면 거래처한테 줄 때 시가로 줄 수는 없잖아요. 시가의 10% 부가세는 세무서에 내지만 우리가 거래처에 선물로 준 거는 원가가 나가는 거예요. 원가 35만원. 우리 만든 제품 35만원짜리가 나간다. 그런데 여기에 적요 있죠? 적요. 제품이 대변에 가요. 재고자산이 대변에 가면 적요 8번 타개정 대책으로 꼭 적어줘야 됩니다. 요거 입력 안 하면 틀려요. 이게 중요해요. 일반 전표에 입력할 때도 적요 8번 타개정 대책, 재고자산이 대변에 갔을 때 이거 대변이잖아요. 그러면 차변은 뭐가 되느냐? 접대비가 됩니다. 접대비. 접대비가 되는데 지금은 접대로 검색하면 안 나오죠. 기업 업무 추진비로 24년도부터 바뀌었죠. 근데 이거는 지금 당사가 생산한 매출거래처 직원이죠. 그러니까 매출거래처니까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 자, 요거 참 조심해야 돼요. 건별이에요. 건별. 그래서 이거 건별로 하는 게 자계사패 그거를 다 건별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부가세를 내줘야 됩니다. 그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부가세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건별로 한다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그 문제 4번은 이제 수정하는 건데 요거 12월 20일 거 요거 한번 해봅시다. 12월 20일 거. 자, 업무용 승용차 모닝 100일량 1000cc 경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유형을 불공제로 입력했다. 원재료 매입으로 되어 있는 현재 전표를 수정하시오. 자, 여기 보니까 1195만원 기아자동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00cc면요 부가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공이 아니라 요거는 과세 51번 과세 차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51번 과세로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계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걸 바꿔주면 분계도 다시 해야 됩니다. 분계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현금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1150만원이 1195만원이 원재료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요거는 차량운 방고가 되겠죠. 요거를 바꿔줘야 돼요. 과세 유형이 바뀌면 분계도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면서 부가세 대급금인데 이건 부가세 공제를 해주니까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공제가 안 되면 요 차량운 방고에 가산됩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요건 일반 전표니까 여기서 해당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응용되는 거 12월 7일 분계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이렇게 과세 이용이 불공에서 이게 바뀌면 분계도 새로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심화 학습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